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정부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리조트와 카지노, 영리병원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도정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홍콩 란딩그룹과 겐팅 싱가포르가 신화 역사공원 부지에 2조 4천억 원을 투자해 복합 리조트를 조성하는 리조트월드 제주 프로젝트. 분양형 숙박시설이 크게 늘어난 데다 카지노 이용 논란이 일자 제주도가 사업계획 보완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화 역사공원을 포함한 대규모 리조트 건축 인허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를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자 또 버팀목이고 투자는 소비와 함께 내수 경기의 양대 축입니다. 문제는 원희룡 지사가 사업 목적 외에 돈벌이 수단으로 한 카지노 시설에 대해서는 불허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그게 원래의 목적에서 돈이 좀 안 벌리면 대형 카지노로 돈을 벌 거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 카지노는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례로 못 박아버리든지. 정부의 방침과 다른 상황이어서 제주도의 처지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또 제주도에 투자 개방형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산월병원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다음 달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카지노 산업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데다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후에 중국 자본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경제를 성장시키다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방침에 카지노와 영리병원의 인허가권을 쥔 제주도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첫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일과 능력 중심의 탕평 인사에 중점을 두고 안정 속의 변화를 추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취임한 지 한 달 반 만에 조직 개편과 함께 내놓은 인사는 간부 공무원의 대폭적인 물갈이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박영부, 도의회 사무처장 고경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국제통상국장에 김진석 씨를 임명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인사에서 실국장 11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바꿨습니다. 특히 선거 정치로 나타난 잘못된 인사관행을 벗어나 민선 5기 도정에서 중용됐거나 소외됐던 인사들을 고루 안배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줄 세우기와 편가르기 관행을 없애고 일로 승부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 나간다는 대원칙 아래 일과 수요자 그리고 능력 중심이 탕평 인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년이 임박한 공무원과 고위직들은 유관 기관으로 파견하고 4명의 행정시 국장을 도청 과장으로 전진 배치한 것은 일 중심의 조직 갖추기로 평가됩니다. 대규모 인사와 협치 정책실 신설로 일하는 조직을 갖춘 원희룡 도정은 이제 선거 공약과 제주 현안에 대해 협치의 성과로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승진 인사 금품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소방안전본부 인사에서 승진 청탁을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수천만 원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형사 일부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소방직 공무원 친척이 승진 청탁을 대가로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을 주었다는 내용의 투서를 접수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제주에서만 하루 80명이 넘는 위급 환자들이 119 구급차의 생명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가 낡고 고장도 끊이질 않아 한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수욕장 응급 환자를 위해 24시간 출동 대기 중인 119 구급 차량. 최근 한 중학생이 물에 빠져 의식을 잃었는데 구급차는 출발조차 못했습니다.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자 이송하려고 하니까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이 입수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이 좀 중요하니까 해경 구조 차량으로 급하니까 그렇게 이송하게 됐죠. 최근 5년 동안 이 같은 구급차 고장 사고만 11건. 전국에서 5번째로 잦았고 제주 인구의 2배가 넘는 광주와 같았습니다. 구급차 고장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차량 노후화 때문. 제주 지역 구급 차량 29대 가운데 이미 4대는 교체 시기인 5년이 지났고 주행거리가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차량이 8대나 됩니다. 3대 중에 1대꼴로 고장 위험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지방 재정이 너무 열악하지만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그 안전을 중요시하는 이때에 소방 차량 교체에 대한 그 예산이 맨 먼저 확보가 돼야 될 거라고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119 구급 차량 이송하는 응급 환자는 하루 80여 명.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고장에 총각을 다투는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네, 요즘 제주국제관악제가 한창인데요. 제주가 관악의 섬으로 자리 잡기까지 그 시작을 거슬러 가보면 한국 전쟁 때와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 미국 군인이었던 길버트 소령이 제주의 관악을 소개했었는데요. 그 인연이 60년 세월을 넘어 그의 딸까지 이어졌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6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오영고등학교 관악단. 길버트 홀이라 이름 지어진 음악관에 특별한 손님이 찾았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제주의 관악에 씨앗을 뿌렸던 찰스 길버트 소령의 딸인 아놀드 여사입니다. 지난 1998년 숨진 고 길버트 소령은 4.3과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제주의 학교에 관악단 창설을 주도해 관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오영고 관악단은 음악으로 노년의 딸을 환영했고 아놀드 여사는 머나먼 이국의 땅에서 아버지에 대한 감회에 잠깁니다. He was leaving on the ferry to leave Jeju. He was still conducting. This has just been a remarkable, life-changing experience for me. 62년 전 길버트 소령과 함께 최초의 관악단을 만들고 더불어 연주했던 사람들도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셔준 것도 정말 반갑고 또 옛날 아주 전부 옛 친구를 만난 그러한 기분이 듭니다. 길버트 소령이 제주에 머문 기간은 1952년부터 1년 6개월 정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의 가족과 제주에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I think that he would be so honored to know that this festival has grown into such a beautiful, big, worldwide experience. And he had a tiny little part to play in that over 60 years ago. 세월과 세대를 넘어 이어진 인연이 제주 관악의 울림을 더욱 깊고 감동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네, 오늘은 흐린 하늘이 따가운 햇살을 가려주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북부와 산간 지역을 시작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가량으로 퇴근길에 대비해서 우산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비가 내리면서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뿌연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북부 지역의 기온은 24도에서 27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고산의 기온 23도, 한림과 대정 24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도 한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어제보다는 더위가 덜하겠고요.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21도까지 내려가 선선한 가운데 낮에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네, 성판의 기온 19도 보이고 있습니다. 섬지역도 하늘에 먹구름이 머물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하지만 내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시기여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에 안개가 낀 가운데 청주공항에는 저시정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밤 시작된 비는 내일 전적으로 확대되겠고요. 토요일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 일요일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에 있는 백합하우스 앞 공터에서 쓰레기 불씨가 바람에 날려 인공 토양에 옮겨 붙으면서 소방서 추산 6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어젯밤 11시 반쯤에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물고기용 사료 공장에서 불이 나 샌드위치 패널 외벽과 전기 시설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제주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 늘어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0.6% 감소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화장품과 음식료품, 가방 등의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임희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도의 말을 주제로 조각작품을 해온 유종욱 개인전이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리며 화이무작을 주제로 한 작품 30여 점이 선보입니다. 상호치유와 가기기록을 주제로 한 여행과 치유 페스티벌이 내일까지 애월읍 곽지리 매종블레에서 열리며 전문가들이 참가해 마임과 음악, 사진 프로그램 등이 진행됩니다. 중문천의 원류를 찾아서 특별전이 다음 달 30일까지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에서 열리며 사진과 지도, 동영상, 동식물 표본 등이 선보입니다. 제9회 제주 딥블루 포토클럽 수중 사진전이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제주 출신 서양 화가인 고건 개인전, 개인의 설화가 서울 신한갤러리 광화문에서 다음 달 11일까지 마련됩니다. 아동문학가인 장승련 수산초등학교 교장이 세 번째 동시화집 바람의 맛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 엄마는 해녀, 팽나무가 하는 말 등 50여 편의 시와 그림이 실렸습니다. 제주시 서광로 메이트파크는 웹프로그래머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연봉 2,20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070-800-337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임희정입니다. 최근 MBC가 보도한 불법 영어 캠프에 대해 서귀포 교육지원청이 해당 업체 대표자인 61살 이모 씨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씨는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달 말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사설박물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숙박형 영어 캠프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학원법은 10명 이상이 한 달 이상 교육을 받을 경우 학원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현재 제주도 조례는 숙박형 학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 말산업특구 사업추진단이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말산업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 승마단체 관계자 등 25명으로 말산업특구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단은 에코힐링 마로 건설과 말 관련 교육 인프라 확충, 우수 시수말 도입, 그리고 비육마 종마 도입 등 세부 사업을 검토해 최적 입지와 운영 관리 방안 등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제주마와 제주흑우가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 백과사전에 등재됐습니다. 국내 유일의 향토마인 제주마는 지난 1986년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존되고 있고 토종 제주흑우는 지난해 천연기념물 제546호로 지정됐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말은 527개 품종이 있으며 영업한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등록된 말 품종은 96종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